자, 시작해 볼게요. 통계 처음 이산 확률 변수를 설명할 텐데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중학교 때 들어봤던 단어들 아닌가? 그쵸? 중학교 때 들어봤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로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봐봐요. 우리 3반 학생들이 있었대요. 근데 얘네들의 점수를 내가 조사하였더니 60점 맞은 친구가 2명 있고 70점 맞은 친구가 3명 있으며 80점 맞은 친구가 다시 3명, 90점 맞은 친구가 2명 있었대. 그렇게 3반 학생은 총 10명이래. 총 10명.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3반 학생들의 평균 좀 구해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3반 학생들의 평균을 구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어떻게 해요? 60점 맞은 친구가 몇 명? 2명 더하기 60점을 몇 번 더했다는 거지? 2번 더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나서 70점 맞은 학생이 몇 명? 3명. 거기에 다시 더하기 80점 맞은 학생이 몇 명? 3명 더하기 90점 맞은 학생이 2명 이랬어. 그치? 그러면 분자들의 요 숫자들의 의미를 한글로 좀 말해줘 라고 물으신다면 이 분자의 이 계산은 뭐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 3반 학생들의 뭐인 거야? 총 점인 거 맞지? 3반 학생들의 총 점수인 거야. 그치? 나는 얘를 뭐로 나누는 거지? 10으로 나누는 거야. 맞아? 이 10의 의미는 뭔데? 라고 물으신다면 3반 학생 수 이렇게 말하면 되지. 괜찮아? 3반의 총 학생 수는 몇 명? 10명. 이렇게 여러분들 평균을 계산했었던 거 맞죠? 기억하시니? 풋풋했던 그 시절이요. 괜찮아? 물론 중학교 때는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도수라고 불렀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중학교 때는 3반 학생 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련된 단어로는 도수의 총합 이렇게 불렀다고요. 괜찮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평균을 계산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중학교 때 방식이었던 거 맞지? 3반 학생들의 뭐를 구하는? 평균 점수를 구하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얘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석해 보겠다는 거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는 말이야 항상 수학에서는 분해와 결합이라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할게. 어떻게?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더하기 A분의 D 이런 꼴이 있었다면 중학교 때는 얘를 선생님 이미 분모가 통일되어 있으니 A에 B 더하기 C 더하기 D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치? 3개짜리를 한 개로 뭐하는? 결합시키는 이 과정이 중학과정에서는 좀 중요했단 말이야. 그치? 얘를 나는 그냥 뭐라고 불러요? 결합이라고 부르고 얘를 여러분들은 통분한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치? 그쵸? 그런데 사실 등호라는 이 의미는 등식이라는 의미고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이 등식의 이름은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라는 건 좌변을 우변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또 중요하다면 우변을 좌변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당연히 중요합니다. 괜찮아? 자유자재로 쌍방향 수통이 가능해야 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분해라고 부르는 거 맞죠? 그렇죠? 분해. 이거를 2개짜리였다라고 한다면 난 무슨 분해라고 부르지? 하트 분해라고 부르지. 1번 하트, 2번 하트, 뭐 얘는 3번 하트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봐봐. 마찬가지로 난 지금 얘 위에서 계산했던 얘를 분해해보고 싶어. 이 덧셈 연산을 기준으로 해갖고 내가 뭐 해보고 싶다고? 분해해보고 싶어. 내 말 잘 들어봐. 얘를 분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나 얘를 60 곱하기 2를 10으로 나누었다 더하기, 나 지금 분해를 하고 있어. 다시 10분의 70 곱하기 3 더하기, 다시 10분의 80 곱하기 3 다시 더하기,
그런 다음에 얘를 10분의 다시 90 곱하기 2다. 이게 3반 학생들의 평균이다 라고 주장해도 되는 거지. 그냥 이 식 자체, 중학교 때 배워왔었던 이 식을 나는 뭐 한 것뿐이야. 이 논리에 있어서 분해한 것뿐이야. 그치? 1번 하트, 2번 하트, 3번 하트, 4번 하트 이렇게 분해했다고. 그치? 그런 다음에 식을 다시 내가 조작할게. 난 얘를 어떻게 쓰고 싶냐면 이젠 이렇게 쓰고 싶단 말이야. 봐봐. 60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70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80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90 곱하기 10분의 2 이렇게 써도 얘가 3반 학생들의 평균이라는 내용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 맞지? 그치?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은 거잖아. 이해할 수 있겠어? 이게 지금 이렇게 썼던 것이 중딩 방식이라면 이게 바로 고딩 방식이 된다 이거야. 선생님, 중딩과 고딩의 그럼 차이는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를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표를 그릴 수 있냐? 이제부터 large x라고 쓰면서 얘를 확률 변수라고 읽을 거야. 뭐라고 읽자고? 확률 변수라고 읽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확률 변수를 지금은 점수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나 점수를 이렇게 갖다 쓰겠다는 거지. 60점, 70점 점수를 확률 변수라고 부른 거야. 그런 다음에 80점, 90점이 확률 변수가 돼. 그런 다음에 각각 점수에 대한 여기 확률을 갖다 쓸 거야. 얘가 뭐라고? 확률을 여기다 갖다 쓰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60점일 때의 확률은 그래서 확률을 배우고 통계를 배우는 거야. 확률부터 배우고 뭐를 배운다고? 통계. 무슨 소리냐? 10분의 2 얘가 확률이 된다는 거지. 어떤 확률이 된다는 거야? 우리 반 총학생은 10명인데 그 중에서 60점 맞은 학생이 몇 명이기 때문에 2명이기 때문에 맞아? 60점 맞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었다고? 10분의 2였다고. 이렇게 확률로 바꿔서 해석하고 싶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 괜찮아? 그럼 봐봐. 70점 맞은 학생은 전체 10명 중에 몇 명이기 때문에? 3명이기 때문에 70점 맞을 확률은 몇 분의 몇? 10분의 3 맞아? 80점 맞은 건 10명 중에 3명이기 때문에 여기면 10분의 3. 그리고 나서 다시 90점 맞을 확률은 몇 분의 몇? 10분의 2. 얘들아, 확률의 총합이라고 불리는 건 뭐여야 돼? 100%를 나타내는 숫자가 뭐인 거지? 1인 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더하면 괜찮아? 확률의 총합 뭐가 돼야 된다고? 1. 괜찮아? 우리들이 다 더한 값은 뭐가 돼야 된다고? 1. 1이라고 불리는 게 결국 뭐라는 거지? 확률의 총합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산확률 변수라고 불리는 것은 셀 수 있다의 개념이야. 마치 집합을 배우던 시절을 생각해봐. 집합을 배우던 그 풋풋했던 시절에는 집합을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우리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분류할 수도 있었어. 집합 자체를. 그런데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을 결정짓는 요소가 뭐였죠? 라고 물으신다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무슨 집합?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으면 무슨 집합? 무한집합. 이렇게 불렀었던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물론 우리 문과생들은 문이과 상관없이 잘 들으세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에요? 무한집합이에요? 유한집합이죠. 왜? 공집합의 정의가 뭐예요? 원소의 개수가 0인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0! 원소의 개수가 0이라고? 그럼 이건 셀 수 있다의 개념이야? 없다의 개념이야? 있다의 개념이잖아. 0개 맞아? 셀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공집합도 무슨 집합? 유한집합이겠지.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셀 수 있다의 개념이 뭐라고? 이산확률 변수라고 불러. 다시 뭐라고? 셀 수 있다. 맞아? 내가 한 개, 두 개 셀 수 있습니다. 이산확률 변수라고 부른다고. 괜찮아? 셀 수 없다의 개념을 뭐라고 부를 거야? 연속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예요. 괜찮습니까? 지금 이제 셀 수 있다의 개념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때 얘가 함수로 주어지게 되면 이 함수의 이름을 한국말로 변형했어. 한국말로 변형했을 때는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르기로 약속하고,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냥 연속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함수라고 부르기로 그냥 약속한다. 그냥 한국어예요. 한국어. 약속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괜찮습니까?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지금 이 표 자체, 내가 이쁘게 그려진 이 표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 확률 분포표라고 불러. 확률 분포표. 그래서 행동 영역이 돼. 어떤 행동 영역이 되냐? 항상 이산확률 변수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 이산확률 변수가 뭔데요? 변수를 셀 수 있다의 개념. 얘를 뭐라고 부르자고? 이산확률 변수라고 부르자고. 이산확률 변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확률 분포 뭐를 그리자고? 표를 그리자고. 확률 분포 표를 그리는 것 자체가 행동 영역으로 잡힙니다. 이거 자체는 행동 영역이에요. 그럼 잠시만요. 뭐가 잠시만요냐면 이때 우리는 이제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위에 각각의 뭐를 갖다 쓰고 확률 변수를 갖다 쓰고 그 확률 변수가 갖는 확률을 갖다 쓴 다음에 평균을 구해 나간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평균은 60 곱하기 10분의 2는 우리 둘이 뭐 하는 거야? 지금 곱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다시 우리 둘이 뭐 해? 곱하지? 우리 둘이 뭐 해? 곱하지? 우리 둘이 뭐 해? 곱하지? 다 곱한 걸 뭐 해? 더해. 그럼 그것을 뭐라고 부르자? 평균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평균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 얘를 평균이라고 불러도 되고 뭐라고 불러도 된다고? 한글로 평균이라고 불러도 되고 다 똑같은 이름이야. 얘를 다시 기대값이라고 불러도 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동의어예요. 얘를 문자로 표현하기로 스몰 m으로 표현해도 되고 기대값을 나타내는 ex 이렇게 표현해도 돼. 우리들은 다 뭐다? 동의어입니다. 이런 거예요.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불러도 되고 얘를 문자로 표현할 때 스몰 m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ex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다 동의어다.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봐봐. 고등학교에서 확률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중딩 때랑 어차피 똑같은 거야. 중딩이 어디에 치우쳐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도수에 치우쳐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고등학생은 얘를 뭐로 보겠다는 거지? 확률로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만드신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어떻게 가면 된다? 찍찍찍찍 곱해서 뭐하자? 더하자. 다 더하자.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이 평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나와 있는 얘네들 확률의 총합은 항상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잠시 한 번만 찍어주시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자, 봐봐. 그러면 시작. 나 확률 분포표야. 표를 싹 갖다 그릴게. 확률 분포표. 확률 변수 x야. 첫 번째 확률 변수, 두 번째 확률 변수, 세 번째 확률 변수 쭈루룩 가다가 n번째 확률 변수가 있었대. 그리고 나 밑에 측에는 각각의 확률을 갖다 쓸 거야. 확률 변수 x1이 갖는 확률을 p1, 두 번째 확률을 p2, p3, 얘를 pn이라고 한다면 확률의 총합은 뭐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내가 확률 분포표를 갖다 그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얘네들이 점수 50점, 60점, 70점 뭐 이런 점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점수를 맞을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아? 그럼 첫 번째 표로 써보고 싶어. 나 첫 번째 확률의 총합 P1부터 P2부터 쭉 가다가 어디까지? PN까지 내가 다 뭐 한다면? 더한다면 얘는 확률의 총합 뭐여야 되는 거지? 1이어야 되는 거 맞지? 괜찮아? 그런데 얘를 좀 세련되게 써줄래? 어떻게 세련되게? 덧셈이 너무 많아요. 다시 보라고? 덧셈이 너무 많아요. 많은 덧셈을 우리는 함축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호를 배웠죠? 셀 수 있다의 개념, 이산확률 변수 합의 기호인 뭐를 배웠다고? 시그마를 배웠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덧셈이 열나 많은 것을 시그마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그마 K를 갖다 쓰든 I를 갖다 쓰든 하트를 갖다 쓰든 그것은 개인 취향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를 K는 1부터 N까지 여기 PK다 이렇게 갖다 쓰나 시그마 하트는 1부터 N까지 P하트다 이렇게 갖다 쓰나 어차피 의미 자체는 뭐 할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기대값, 평균 그리고 걔네를 문자로 나타내기로 EX 또는 스몰 m 얘네는 다 똑같은 거라고 했었던 거 맞죠? 이때 평균을 구하는 것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얘들아? 아까 이미지 찍찍찍찍 곱해서 뭐해 다 더하는 거 맞죠? 그걸 내가 나타내게 되면 평균이라고 불리는 얘는 기대값이라고 불리는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쭈루룩 하다가 어디까지? xn pn까지 다 각각을 곱한 다음에 더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평균이라고 부를 겁니다. 또는 기대값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덧셈이 너무 많다. 괜찮아? 그래서 얘를 뭐로?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곱하기 무슨 K? PK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이게 바로 X1 P1 X2 P2 X3 P3 맞아? 쭈루룩 다 곱해서 더하세요 이런 명령어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이것이 고등학교 때 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이제 다시 중딩 때로 넘어갑니다. 우리 중딩 때 분산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분산을 배우는 목적을 다시 한번 볼게요. 중학교 때도 우리는 분산을 배우는 목적들이 교과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긴 한데 그 과정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 좀 해볼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내가 대학을 열심히 졸업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가 왔어. 맞아? 그러면 나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괜찮아? 또는 경제활동을 이제 참여해야 될 나이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회사를 알아보는데 글쎄 이렇다는 거지. A 회사, 이제 네이버를 막 뒤지는데 A 회사도 있고 B 회사의 정보가 있었대. 근데 A 회사의 평균 임금이 글쎄 300만 원이었다라고 그냥 치고 B 회사의 평균 임금이 연봉이 300만 원이면 좀 그렇잖아. 월급이라고 할게.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고 여기도 평균 월급이 그냥 330만 원이었다라고 칠게. 괜찮아? 평균 월급이. 그러면 어느 회사가 마치 좋아 보여요? 라고 물었을 때 돈 많이 주는 회사 맞아? 330만 원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랬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A 회사에도 똑같이 100명이 있고 B 회사에도 100명이 있는데 여기 A 회사의 월급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랬다는 거야. 어떻게? 여기는 300만 원도 있고 물론 신입사원 250만 원도 있고 또 가장 부장 400만 원도 있고 괜찮아? 또는 200 인턴 사원도 있어. 맞아? 괜찮아? 그리고 사장은 좀 많이 벌어가야 되니까 사장은 1000만 원을 벌어가고 다 사장 하나에 직원들이 되게 많은 구조야.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직원들 사장은 한 명에 부회장 한 명 뭐 이렇게 해갖고 돌아가는 구조야. 얘네들 평균이 3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지. 근데 B회사를 잠시 알아봤더니 B회사도 똑같이 100명이 있긴 있는데 맞아? 여기서는 사장, 사장의 아내, 사장의 동생 이 3인방이 글쎄 어떻게 벌어가는 구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벌어간대. 어떻게? 사장 4천, 사장 아내 3천, 사장 동생 3천, 셋이 1억을 벌어가고 아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 막 뭐 7천, 우리 와이프 5천,
그리고 동생 3천, 1억 5천을 벌어가고 3억 3천을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97명의 총합이 97명이 맞아? 이거보다 못한 200만 원, 150만 원, 막 100만 원 맞아? 이렇게 좀 많아야 200만 원 이렇게 97명의 총합은 1억 5천을 만들면서 맞아? 아니지? 1억 5천에 정확히 하면 3억 3천이니까 그러면 1억 8천을 만들면서 하여튼 맞아? 다 180 언저리 막 130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맞아? 그러면 여기서 평균이 가지는 약점이 나타난다고 괜찮아? 평균이라고 불리는 건 어떤 집단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고 싶은 값 중 하나인데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평균 점수 이런 걸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균이 가지는 취약한 단점이 바로 이런 예라는 거야 예? 여기는 다 고만고만하게 봤잖아? 근데 여기는 3명이 다 독식하고 맞아? 나머지 97명이 펴펴지게 노력해도 좀밖에 못 갖는 구조잖아 그럼 실질적으로는 어떤 회사가 좀 더 좋은 회사죠? 취업하기엔 A 회사가 좀 더 좋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평균이 얘가 높다고 해서 얘가 좋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우리는 이 자료들의 흩어짐의 정도를 보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겠으나 그 중에 중학교 때 뭐라는 걸 배웠냐면 분산이라는 걸 배웠다고 분산을 배우는 목적을 내가 설명하려고 해 지금 이 예로서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야 중학교 때 우리는 분산을 배우기로 분산의 정의 자체가 중요하니까 분산의 정의를 우리는 뭐라고 말했냐 편차 제곱의 평균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배워왔답니다 풋풋했던 그 시절에 기억이 안 나면 지금 다시 기억해내시면 돼요 맞아?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편차라는 건 도대체 뭐죠? 라고 물으신다면 편차라고 불리는 것은 편차의 정의는 어떤 변수에서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뭐를 빼는 걸 우리는 편차라고 부르냐면 평균을 빼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편차라고 불러요 편차의 정의가 뭐라고? 변수에서 뭐를 뺀다? 평균을 뺀다는 거야 그럼 일로 와봐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중학교 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A회사에 뭐를 분산을 구해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A라는 회사의 분산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얘네들의 평균이 300이었던 거 맞죠?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냐 300 빼기 300의 전체 제곱 더하기 250 빼기 300의 전체 제곱 더하기 400에서 뭐를 빼고 300을 뺀 다음에 전체 제곱 맞아? 이것들이 편차 제곱들이야 그치? 이해해? 중학교 때 방식이라고 편차들 제곱한 거를 다 더하는 거야 맞아? 편차들의 총합을 다시 총 도수인 몇 명으로 나누면 100명으로 나누면 이해해? 이것이 A라는 회사의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지 언제? 중학교 때 그래서 가장 여기 큰 누구를 집어넣게 되면 주르륵 가다가 100명이 있었을 것이고 1000만 원을 집어넣은 다음에 빼기 300을 제곱한 다음에 A 회사의 총 도수의 합도 100이기 때문에 얘를 100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바로 A 회사의 분산이 됐었어. 그런데 B 회사의 분산은 도대체 어떻게 되죠? 라고 물으신다면 다 고만고만 170, 130, 150 받는 구조야. 맞아? 많이 받는 게 200이라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130에서 빼기 평균이 330이기 때문에 330의 제곱 더하기 150 빼기 330의 전체 제곱 더하기 쭉 가다가 3인방 있잖아. 누구? 7000 마이너스 300에 330이지? 330의 전체 제곱 더하기 누구? 5000 마이너스 330의 전체 제곱 마지막 3000 마이너스 330의 전체 제곱을 뭐로 나눠도 100으로 나누는 것이 이게 바로 뭐야? B의 분산이겠지. 분산이라는 건 사실요 3포도의 일종이에요. 3포도가 뭐야? 자료들의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당연히 어떤 값이 훨씬 크겠어? 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값이 훨씬 크겠니? 100은 똑같이 유지하고 맞아? 제곱하는 값 이 값이 훨씬 큰 거잖아. 그치? 그럼 B의 분산이 더 뭐하다는 거야? 크다라는 거지.
분산이 크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라고 물으시다면 흩어짐의 정도가 엄청 크다라는 거야. 괜찮아? 흩어짐의 정도. 평균은 딱 몇인데? 330인데 맞아? 330으로부터 흩어짐의 정도가 크다라는 거지. 맞아. 그럼 상대적으로 A의 분산이 지금 더 적은 거 맞지? 괜찮아? A의 분선은 300을 기준으로 흩어짐의 정도가 B보다는 뭐하다는 거야? 더 나다는 거야. 그럼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고만고만하게 받는다는 뜻이고 맞아? B의 분산이 크다라는 건 분산이 크다고 330을 기준으로 해갖고 맞아? 많이 받는 놈도 있고 적게 받는 녀석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안정적인 건 우리는 흩어짐의 정도가 큰 것보다 흩어짐의 정도가 적은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이건 개인 취향이야. 나는 이 3인방이 내가 될 거야. 그럼 당연히 얘가 좋을 수도 있지만 얘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평균으로서 나타낼 수 없었던 그런 정보들 평균이 가지는 취약한 단점 이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런 수단이야 되게 많겠지만 그런 수단의 일부로서 우리는 중학교 때 뭐를 배웠다는 거지? 분산이라는 걸 배웠다는 거야. 분산이라는 건 결국 뭐라고? 삼포도의 일정도 자료의 흩어짐의 정도. 괜찮습니까? 이걸로 평균에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이런 분산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 분산을 배운 목적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통계 끝까지 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평균을 나타내지 못했던 이런 취약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겠으나 그 중에 하나로 뭐를 배웠다? 우리 흩어짐의 정도로 분산이라는 걸 배웠다고.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는 뭐라고? 변수에서 뭐를 빼는 거라고? 평균을 빼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잠시 한번 찍어주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자, 그 다음 이야기. 좋아. 쉬운 다음에 자, 난 이젠 분산이라는 녀석을 뭐 할 거냐면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 자, 다시 분산의 정의 뭐라고 얘들아?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5다 평균이다 이런 거지. 편차가 뭐라고? 별량에서 누구를 뺀 값이다? 평균을 뺀 값이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쓰기가 귀찮아서 어차피 똑같은 말이니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부르고 걔를 스몰 m 또는 ex 이렇게 표현하니까 얘를 그냥 m이라고 내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봐봐. 난 이제 분산 나요.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해요. vx요. 분산이요. 얘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했지? 찍찍찍찍찍 곱해서 뭐 한다고? 더하면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 평균이라고 했었던 거 맞지? 괜찮아? 무슨 소린지 이해해? 아까 그 식에서도 똑같이 하트 분해를 해서 더하는 거야 얘들아. 뭐를 해서? 하트 분해를 해서 더하는 거랑 똑같다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와봐. 자, 편차라고 불리는 첫 번째 편차요. x1이라는 뭐에서? x1이라는 뭐에서? 별량에서, 변수에서, 확률 변수에서 뭐를 빼? 평균 m을 빼. 맞아? 그런 다음에 뭐를 할 거야? 제곱을 할 거야. 얘 이름이 뭐라고? 편차 제곱. 근데 나는 평균을 구할 거니까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찍찍찍 곱해서 더하는 거 맞지? 그래서 얘 확률 P1을 곱해줘.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두 번째 별량에서도 뭐를 뺄 거고 평균을 뺄 거고 얘를 다시 뭐해? 제곱해.
그런 다음에 뭐랑 곱해줘? 두 번째 확률이랑 곱해줘. 그죠? 그렇게 쭈르륵 가다가 n번째 변수에서 뭐를 빼줘?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해. 그런 다음에 다 뭐해? pn과 곱해. 다 곱해서 쭈르륵 더한 거. 괜찮아? 이걸 우리는 평균이라고 부르니 이 자체가 결국 뭐가 된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 맞지? 편차 제곱의 평균.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분산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근데 뭐라고? 여전히 덧셈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나는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시그마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가로치고 뭐라고 갖다 쓰면 돼? XK 마이너스 M의 제곱 곱하기 뭐라고 갖다 쓰면 돼? PK 이렇게 갖다 쓰게 되면 얘가 위의 식을 전체 다 가르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그마라는 건 엄청 많은 덧셈의 기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기호일 뿐이잖아요.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니? 이해할 수 있겠어? 좋아. 그런데 봐봐 얘들아, 시그마라는 연산은 덧셈 뺄셈 연산에 관해서 닫혀 있지 않니? 그리고 실수배해도 되지 않니? 곱셈 나눗셈은 돼 안 돼? 안 되지. 시그마는 이런 거 됐었던 거지. 시그마 an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bn이라고 불리는 것은 각각을 분해해서 an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bn 이렇게 덧셈 뺄셈만 됐고 여기가 곱셈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곱셈이 안 되니까 당연히 나눗셈도 안 되는 거 맞지? 그런 다음에 또 우리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니? 시그마 내가 O C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O는 상수 취급이니까 맞아? 상수니까 밖으로 빼서 O 곱하기 시그마 CN 이렇게 괜찮아? 덧셈 뺄셈 연산과 어떤 연산에 관해서만 실수배 연산에 관해서만 우리가 분해해서 각각 쪽에서 계산할 수 있었던 거 맞죠? 이해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자 볼게. 중학교 때는 얘를 다 나열해서 분산의 성질을 우리가 공부하기도 했었답니다. 근데 그것을 고등학교스럽게 시그마의 연산으로 내가 증명을 하고자 해. 무엇을 증명하고자 하냐면 분산의 성질이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자, 이 연두색 시그마에 집중합시다. 연두색 시그마에 집중. 보자. 시그마 다시 분산이라고 불리는 것은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K는 1부터 N까지 XK-M 이것을 나는 편차라고 부르고 얘를 제곱한 다음에 각각의 확률 곱해주는 것 예, 쭉쭉쭉 곱해서 더한 것을 우리는 평균이라고 부르니 이 자체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 맞지? 잘 봐. 나 이젠 이 시그마를 계산할 거야. 계산할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갖다 쓴 다음에 여기 주황색 박스 이렇게 가로를 치고 다 나열해 볼게. 곱셈 공식 쓰면 되는 거니까. 얘 제곱하게 되면 뭐가 돼? 제곱이지. 이게 제곱인 거 맞지? XK의 뭐? 제곱 PK. 그래서 이렇게 갖다 쓸게. XK의 제곱 PK. 그리고 얘 곱셈 공식에 활용을 하고 있어. 지금 곱셈 공식에 그냥 쓰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2M XK에 PK 곱하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2M XK PK 괜찮아? 그런 다음에 얘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지? M제곱. 그래서 나 더하기 M제곱 PK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시그마라고 불리는 이 연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에 관해서 뭐가 되어 있다고? 닫혀 있다고. 그리고 시그마에서 변수는 누구야? K가 변수인 거 맞지? K 이외의 문자는 무슨 취급? 상수 취급하는 거 맞지? 배운 개념대로 가면 돼. 그럼 시작. 나는 이 시그마를 세 개의 시그마로 분해를 할 거야. 그러면 나 갖다 쓰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의 제곱 곱하기 PK. 그런 다음에 마이나 갖다 쓰는데 K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K2의 문자들은 다 무슨 취급이니까? 상수 취급이니까 M이라는 건 상수 취급당해서 밖으로 빠져주세요. 시그마 밖으로 빠져주시고 K는 1부터 N까지 XK, PK라고 갖다 쓸 것이며 그런 다음에 더하기 다시 M이라는 문자는 너 꺼져주세요. 시그마 밖으로 맞아? 상수 취급이니까 M으로 받다 빼면 K는 1부터 M제곱 빼면 K는 1부터 N까지 PK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거 맞지? 이 자체가 분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다 왔어. 그럼 봐봐. 얘들아, 얘 주목해줘. 요 시그마 좀 주목해줘. 자, 머릿속으로 상상해 나래. 얘는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3, p3 쭉쭉쭉 더하면서 xn 곱하기 pn까지. 쭉쭉쭉 곱해서 더한 거 뭐라고 불러? sk 곱하기 pk. 뭐? 평균 기대값. ex 또는 m 이러잖아.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인 거야? m인 거지.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얘 봐봐. 이 시그마는 뭐인 거야?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P4 더하기 Pn까지. 뭐라고? 확률의 총합.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Pn까지 뭐라고? 확률의 총합. 확률의 총합의 값은 뭐라고? 1인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일로 와봐.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해 줄래? 마이너스 몇 m제곱? 2m제곱에 플러스 무슨 제곱?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무슨 제곱? m제곱이 되는 거 맞지? 괜찮아? 마이너스 m제곱. 그런 다음에 얘 한글로 말해줄래? 얘 한글로 말해줄래? 이 새끼 한글적인 의미는 뭘까? 변수를 뭐 했어 지금? 변수를 뭐 했다고? 제곱했다고. 맞아? 변수를 뭐 했다고? 제곱했다고. 변수를 제곱한 다음에 뭐랑 곱한 거지? 확률이랑 곱해서 쭉쭉쭉 곱해서 더한 거지. 쭉쭉쭉 곱해서 더하는 거 우리는 뭐라고 불러?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 맞지? 근데 변수를 뭐 했다고 지금? 제곱했다고. 그래서 한글로 나는 얘를 이렇게 부르고 싶다는 거야. 어떻게? 제곱의 변수를 제곱해서 뭐라고? 제곱의 평균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괜찮아? 근데 m이라고 불리는 걸 뭐라고 부른대? 평균이라고 부른다며. 맞아? 그래서 분산의 성질이 유도됐어. 어떻게 유도된 거지? 결국 분산이라고 불리는 건 시그마의 성질에 의하면 앞에 거 뭐라고 갖다 쓰면 된다고 얘? 제곱의 뭐? 평균에서 다시 뭐해서? 제곱의 평균에서. 맞아? 보라색 다시 한글로만 해줄래? m이 뭐니까? 평균이니까. 맞아? 뭐를 뺀다? 평균에 뭐를 빼면 된다? 제곱을 빼면 그것이 결국 뭐다? 분산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분산의 원래 정의는 뭐지만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만 괜찮습니까? 시그마의 성질로 다시 재해석하게 되면 분산은 어떻게 해석도 가능하더라? 제곱의 평균에서 뭐를 뺀다? 평균의 제곱을 뺀다. 괜찮습니까? 증명 끝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잠시 찍어주시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만 이 기호 되게 중요합니다. 해석 잘할 수 있어야 돼. 기호가 되게 중요해요. 편차 제곱의 뭐지만 평균이지만 분산이라는 걸 우린 또 뭐라고 불러도 된다. 한글로 다시 제곱의 평균에서 뭐를 뺀다? 평균의 제곱을 뺀다. 걔를 이제부터 기호로 나타내기로 제곱의 평균이라고 불리는 건 확률 변수를 제곱해서 평균을 낸다. 그래서 얘를 제곱의 평균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마이너 평균의 제곱을 뭐한다? 뺀다. 이렇게. 괜찮아? 앞에 걸 뭐라고 읽는다고? 제곱의 평균이라고 읽고
거기서 뭐를 뺀다고? 평균의 제곱을 빼면 그것이 누가 된다는 거지? 분산이 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표준 편차라는 단어를 들어봤던 거 맞죠? 한글로는 그냥 이렇게 갖다 쓰면 됩니다. 어떻게 갖다 쓰면 되냐면 루트 분산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 이건 약속이야. 약속. 뭐라고? 루트 분산을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하고 표준 편차라고 부르기로 뭐하자? 약속하고 그 표준 편차에 대한 기호를 시그마 x 이렇게 쓰기로 약속합니다.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얘들아, 루트 안의 값은 항상 무슨 수여야 되는 거니? 양수여야 되지 않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맞지? 괜찮아? 분산이라고 불리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맞아?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겠지. 왜? 제곱을 해. 뭐를 한다고? 제곱을 해. 그럼 음수가 생성돼 안 생성돼? 안 생성되는 거 맞지? 야, 그리고 말이야, 확률이 음수일 수 있니? 확률의 최소값은 뭐지? 0. 맞아? 안 일어나는 공사건일 때. 그치? 그리고 확률의 최대값은 뭐인 거지? 1. 전사건일 때.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확률은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제곱하게 되면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 그럼 분산이 0이 될 때는 언제라고 생각해? 분산이 0이 된다는 건 이런 거지. C라는 회사가 있는데 걔네들의 월급의 평균이 300만 원이었대. 괜찮아? 근데 100명 모두 다 그냥 얼마를 받아버리는 거지? 300만 원을 받아버리면 이해해?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항상 0일 거 아니야. 맞아? 그때는 분산이 뭐인 거지? 빵인 거지. 머릿속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분산이 0이라고? 그 말은 흩어짐의 정도가 빵이라는 거지. 흩어진다 안 흩어진다? 그런데 안 흩어진다는 거지. 그럼 모든 직원의 월급이 300일 때 맞아? 평균도 300일 것이고 분산은 빵이 되겠지.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네, 분산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표준 편차도 뭐보다 크거나 같겠지?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네, 요 과정 자체가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개념이었고 개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기지개 좀 펴지면서.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잠시만 쉬었다 갈까요? 네, 잠시만 쉬었다 가죠. 찍어주세요.